따라라라라. 소장님, 바쁘세요? 네, 그럼 잠깐. 요즘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 한 권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뭐 한 권만 꼽으라면은 저는 뭐 서슴지 않고 이 책, AI 지도책이라는 책을 꼽고 싶은데, 저자는 케이트 크로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선임 수석 연구원을 지낸 분이고요. 사실상 인공지능 개발자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나 경제학자가 쓴 책이 아니다, 개발자가 쓴 책이다 라는 건 먼저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를 바꾸는가에 대한 분석도 많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해서 아래로부터 찬찬히 구체적인 사실을 잘 배열하고, 우리들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2021년에 출판이 됐는데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즉각 1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 어떤 점이 돋보이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돋보이는 점은 인공지능을 위한 재료들, 뭐 예를 들어 리튬이라든지 또는 데이터가 어떻게 모이고 그게 지구 전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며 그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 저자의 굉장히 중요한 테제는 인공지능이 일종의 추출주의에서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죠. 하나는 인공지능이 가동하기 위한 원자료, 특히 리튬, 이게 전지구적인 추출에 기초하고 있고, 리튬 추출과 관련돼서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를 통해서 모든 지구인들한테 이 스마트폰을 손에다가 쥐어주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추출주의가 한 측면이라 그러면, 또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바뀐 다음에, 그전에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똑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이제 투자를 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데이터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이 기계학습의 등장 이후에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입니다. 이 저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채굴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채굴과 원자재의 채굴, 이 두 가지 추출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자가 인공지능을 추출주의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추출주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출주의는 이 저자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자재의 추출과 관련해서는 추출만 이루어지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다라는 게 저자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끝이 있는 경제고, 순환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환경에 대대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수요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 측면이고요. 추출과 순환,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지점이죠. 두 번째, 이제 데이터의 추출은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의 관점인데, 사실 저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읽어보면은 112페이지 보면은 모든 것이 데이터이고 수집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데이터라는 디지털 기록물을 남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반드시 수집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데, 이 훈련 데이터가 AI를 해석하는 이 방식, 또는 훈련 데이터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사실은 어떤 형태의 권력을 강화한다. 이 저자가 관심 갖는 것은 분류 권력과 예측 권력인데, 분류 권력이라는 건 데이터에서 분류하고 거기다 이제 꼬리표를 붙이는 권력이죠. 그러니까 레이블링하는 권력, 분류하는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는 권력을 강화한다라는 거고,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주의적인 문제의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소제목을 인용하자 그러면은 공유제 포획을 억만장자 되게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실은 공유제인데, 그런데 포획, 인클로저, 데이터 인클로저를 해서 공유제를 사유화함으로써 억만장자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자본주의의 본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문제라서 데이터 추출과 관련돼서 어떻게 자본의 이윤 생산에 데이터 추출이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좀 분석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저자의 관점도 그 책에 들어있나요? 네, 아니면 들어있죠. 네. 네. 인공지능에 관한 책 중에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소개한 이유는 이 책이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판의 그 각도가 다른 거죠.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기술 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인공지능, 기계가 대립적이냐, 또는 인간과 기계가 공진화할 수 있느냐, 뭐 등등 이런 식의 논쟁이 뜨겁죠. 또는 인류에 복무하는 인공지능이 뭔가, 또는 인공지능의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이 코덱스가 필요한가, 이런 논쟁 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인류 대 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식을 설정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그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인류 대 기계, 뭐 인공지능 대 살아있는 노동, 이런 문제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가, 어떤 종류의 권력인가, 누구의 이익인가 라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권력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자원이 어떻게 소모되는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가 라는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의 관점을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구성해 보자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의 사회 정치적 구성 문제를 제1차적인 관심을 하고, 사회 정치적 구성이 소수의 수중에 어떻게 보면 막강한 초국가적인 권력이 부여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를 비로소 그때야 논할 수 있는 지반이 생긴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자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도 불가피한 기술적 발전이라는 점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불가피한 기술적 발전이 어떻게 더 많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많은 권력 집중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리한 어떤 통찰을 하고 있는 게 이 저자의 어떤 비판적인 안목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전체에 대해서 이 저자가 판단하는 방법은, 이를테면은 기계는 인간을 소외시킨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다소 형이상학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실제 기계가 하나의 사회적인 구성물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기계가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리하게 바라보는 점이 돋보인다고 봅니다. 즉 비판적인 AI 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비판적인 AI 학문을 저자가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비판적이라 함은 외적인 관점을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기술 혁신을 해서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거고, 그래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전망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나쁘다라는 건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결국은 인간이 쓰레기가 될 거다, 이런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이상학적인 접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판적이다 하면 인공지능 이 전체의 내적인 순환 구조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재료의 개발을, 리튬은 어떻게 채굴이 되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되면, 그리고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권력 형태가 등장하며 그 권력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어떤 내적인 회로 속에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재적인 비판에 충실한 책이다. 그게 다른 기술 철학적인 논쟁보다 제가 한 권을 드려야 된다 할 때 AI 아틀라스, AI 지도책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끝.